자, 반갑습니다. 김과학입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 수업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요. 저번 시간에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개체, 그러니까 생물의 크기로 했을 때는 개체, 개체군, 군집, 그 다음에 환경들을 합친 생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인별로 나누자면 역할에 따라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 다음에 환경은 뭐 온도, 빛, 그 다음에 토양, 물 이런 게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생물적 요인끼리도 그렇고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끼리 서로 작용을 하더라. 그런 걸 우리가 상호작용이라 했었고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여러 개를 살펴봤던 거예요. 빛과 생명체에 관한 거는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서 잎이 두껍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녹조류, 그 다음에 홍조류, 갈조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어떤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하냐에 따라서 서식지가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의 같은 경우에는 북극곰이랑 사막여우는 같은 종이지만은 덩치에 비해 열 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막여우는 작고 그 다음에 북극여우는 줄이기 위해서 덩치가 크다. 네, 말단부 같은 경우에는 북극곰은 귀가 조그맣고 사막여우는 겁나 크다. 뭐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물과 생물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물을 보존을 해야 되니까 곤충 같은 경우에는 키틴질로 몸을 감쌌다. 파충류는 뭐 비늘로 감쌌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토양은 생물의 터전이 된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배웠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인 생태계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평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평형 밑줄 쳐놓으시고요. 평형이라는 거는 어떤 말과 똑같다고 보면 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하다. 생태계가 불안정한 게 아니라 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안정화된, 즉 생태계 평형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우는 개념을 여기는 그냥 한번 보시고요. 이쪽으로 바로 넘어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48쪽에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보자고요. 지금 여기에는 화살표가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 보시면 벼가 메뚜기한테 이렇게 화살표 끝이 돼 있지, 그지?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 메뚜기가 벼를 먹고 산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해될까? 그러면 여기 참새에서 올빼미로 가고 있지, 그지? 그러면 올빼미는 참새를 먹이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한번 보자고요. 풀이 아니고 벼지, 그지? 벼를 누가 먹고 살고 있어? 메뚜기가 먹고 살고 있어. 그래서 벼, 메뚜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도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고 사는 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만 하는 것이다. 누가 먹고 살고 있냐면 깨구리가 먹고 살고 있어요. 깨구리. 깨구리. 자, 그 다음에 깨구리를 먹고 사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이렇게 뱀을 봅시다. 뱀. 요 관계만. 그래서 깨구리를 먹는 건 뱀이야. 뱀.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렇게 일렬로 쭉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먹이 사슬이라고 불러요. 먹이 사슬. 다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렇게 일렬로 쭉 쓴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먹이 사슬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아까 여기 화살표에 있는 것들은 이 깨구리가 뱀한테만 먹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먹히고 있냐면 거기 보면 깨구리는 안 먹히네? 딴 걸 해봅시다. 그럼 메뚜기를 먹는 애가 있어. 메뚜기는 누가 먹어요? 참새가 먹어요. 참새. 그지? 참새. 메뚜기는 이렇게도 갈려지는구나. 참새한테도 먹고. 그 다음에 참새는 지금 누가 먹는 걸로 돼 있냐면은 족제비, 그 다음에 올빼미, 그 다음에 뱀한테는 안 먹히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족제비, 그 다음에 올빼미. 이 제비가 이 아이가 맞냐? 이죠. 족제비, 그 다음에 올빼미 이렇게 먹히는데, 근데 이 올빼미는 또 누구를 먹냐면은 거기 보면 뱀을 먹어요. 뱀.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이 칠판에다 다 옮겨버리면 아까처럼 일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고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먹이 그물. 먹이 그물. 그래서 어찌됐든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은 먹고 먹히는 관계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먹이 사슬은 요 일렬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먹이 그물은 먹고 있는 관계가 막 이렇게 혼잡해져 있는 거, 그물처럼 퍼져 있는 거를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연은 먹이 사슬 관계로 돼 있을까, 먹이 그물 관계로 돼 있을까? 먹이 그물 관계로 돼 있을 거예요. 왜? 저기 사진에 있는 얘처럼 얘네들만 쭉 사는 게 아니라 그 일정한 지역 얘네들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먹이 그물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먹이 사슬, 그다음에 먹이 그물의 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밑줄 생태계에서 생산자부터, 생산자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서 누가 되겠어요? 벼가 되겠지. 벼가 유일한 식물이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애니까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 아까 이렇게 일렬로 쭉 갔을 때 최종 소비자는 누가 되는 거야? 뱀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의 사슬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일렬은 먹이 사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이 사슬이 여러 개가 엉키고 엉킨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먹이 그물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 밑줄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의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내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자, 차이가 알겠지? 다시 어쨌든 먹고 먹히는 거를 관계를 표시를 한 건데 먹이 사슬은 일렬, 그다음에 먹이 그물은 이렇게 그물처럼 퍼져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한번 봅시다. 이 자연 생태계에서는 어쨌든 소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서로 먹지 않거나 혹은 내가 먹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스스로 영양분을 생산할 수 있는 애. 식물 같은 무슨 자. 생산자는 유일하게 먹는 애가 없어. 그냥 지가 먹고 살 만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거지, 광합성을 통해서. 이 생산자를 먹이로 해서 혹은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애를 우리가 소비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는 생산자를 먹는 소비자야. 생산자를 먹는 소비자야. 그치? 그런데 또 다른 예를 보면은 개구리 봅시다.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얘도 스스로 영양분을 생산하는 게 아니니까 소비자야. 얘도 소비자고 얘도 소비자야. 조금 말이 어때? 헷갈려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거를 용어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냐? 이 먹이 사슬, 먹이 그물 관계에서 생산자를 소비하는 애를 몇 차 소비자라 했냐면 1차 소비자라고 명칭을 지었어요. 다시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애는 1차 소비자예요. 그러면 이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소비자가 있잖아. 얘가 1차면 얘가 몇 차일까? 2차일 거예요. 2차.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 있는 비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2차 소비자를 소비하는 소비자니까 몇 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이 사슬, 먹이 그물에 의해서 얘는 어떤 단계에 있다. 뭐 1차다, 2차다, 3차다 이걸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할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태계의 생물이 살아갈 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 밑에 있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생산자 같은 경우에 누가 소비를 한다고 했냐면 1차 소비자가 이걸 먹이로 해서 소비를 한다고 했었지. 그러면 생산자 자체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 다시 얘는 영양분을 만들어내. 영양분을 만들어낸 게 만약에 100이라고 해봅시다. 100. 내가 100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생산자는 영양분 100 중에 한 70 정도를 자기한테 써요. 이건 좀 이해 못해도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시 영양분을 100 만든다고 하면 70 정도를 자기한테 써. 그럼 나머지 30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1차 소비자한테 주는 거야.
먹이를 내가 먹혀줌으로써. 다시 내가 생산자야, 내가 벼야, 내가 에너지를 100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100을 만들게 되면, 영양분 에너지라고 합시다. 에너지 영양분을 100을 만들게 되면 70은 지한테 쓰고 나머지 30은 얘가 먹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30을 얘한테 얻었어. 그러면은 이 중에 20 정도는 자기한테 쓰고 그 다음에 10 정도는 얘한테 주는 거예요. 됐니?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한테 쓰는 에너지가 훨씬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나를 먹는 애한테 주는 에너지는 자기한테 쓰는 것보다 훨씬 어떻다? 적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맨 밑에 있고, 먹고 먹히는 관계를 표시할 때 생산자가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가 위에 있고, 3차 소비자가 위에 있다고 했을 때 위에 단계로 갈수록, 다시 위에 단계를 갈수록, 위에 단계로 갈수록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에 단계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라고 그래요. 상, 윗상, 위치야. 먹고 먹는 것 중에 얘가 제일 세니까 상위 영양 단계라고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되더라? 에너지 양은 감소하더라. 에너지 양은 감소하더라. 이해될까요? 쌤, 얘가 제일 힘이 센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얘가 여기서부터 생산자 만든 것부터 시작을 했을 때 얘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적은 거지. 근데 얘가 왜 제일 힘이 세? 그거를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많이 처먹으려면 좀 이렇게 처먹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처먹으려면 밑에 있는 애들이 개체수가 많아야 돼. 우리가 쌀을, 점심을 먹을 때, 이따 먹겠지만 점심을 먹을 때 밥을 한 수저를 떴어요. 거기에 쌀알이 몇 개 정도 있게? 한 300알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 300알이 벼 한 대에서 나오는 걸까? 아니야. 별 한 대, 두 대, 혹은 뭐 세 대까지 가겠지. 밥 푸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밥을 한 숟갈 떠서 먹을 때마다 벼 3개를 죽이는 거예요. 학살이에요. 그치? 그럼에도 벼가 계속 자라고 우리가 쌀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생산자의 개체수가 훨씬 어떻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기 때문이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 영양단위로 가면 갈수록 개체수 역시 감소합니다. 생산자가 제일 많아요. 식물이 제일 많고 위에 가장 상위 영양 단계인 애들이 적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수와 비슷한 개념인데 생물량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생물량은 일정한 지역에 있는 생물의 전체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개체수가 여기 제일 많으니까 여기 질량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게 생물량도 줄어들게 돼요. 자, 다시 아까 요거 먹이사슬과 먹이분을 하면서 생산자, 소비자의 개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영양단계라고 했는데, 지금 좀 내용이 어려우면 이렇게만 외우세요.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게 3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에너지량, 그 다음에 개체수, 그 다음에 개체수와 비슷한 개념인 생물량이 있더라.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때 자연 생태계가 안정되더래.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좀 시각화, 눈으로 보기 편하게 나타내보자 라고 해서 나타난 게 요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별표 10개. 자, 피라미드는 밑에가 넓어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 만약에 여기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여기가 너무 적으니까 무너져 내리겠죠. 하지만 피라미드처럼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아지는 형태라면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라 불렀는데, 위에 단계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냐면 상위 영양 단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위 영양 단계로 들어갈수록 줄어드는 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여기다 밑줄,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 그 다음에 개체수, 그 다음에 생물량, 이런 것들이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쌓아 올리면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는데 이거를 생태계 피라미드를 한다. 여기까지 읽을 줄지 몰랐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시 중요한 건 위에 3차 소비자 위에 단계 상위 영역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게 뭐가 있더라. 여기다가 또 박스를 쳐놓읍시다. 에너지 양, 그 다음에 개체 수, 그 다음에 생물량,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더라. 줄어들기 때문에 피라미드 형태가 되어서 생태계가 안정을 이루더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라미드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든지 아니면 중간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얘는 안정될 수가 없어. 밑에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이 많아지는 거나 위가 많아지면 피라미드는 무너져 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가 다음 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생태계가 안정된다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태계 평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밑줄 안정된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뭐가? 생태계가 안정된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피라미드처럼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 4- 얘가 몇이니? 11은 별표 20개 쳐놓으십시오. 20개. 자, 순서를 잘 따라와야 돼요. 맨 왼쪽에 있는 피라미드가 첫 번째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흐르는 겁니다. 맨 왼쪽은 피라미드가 이쁘게 삼각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 평형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 평형 상태. 근데 이제 다음 단계를 보니까 갑자기 1차 소비자가 지금 뭐 했대요? 증가했대요. 이쁜 삼각형이 아니지? 생태계 평형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생태계 평형이 깨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어떤 요인에 의해서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한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얘를 먹고 먹히는 관계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1차 소비자는 아까 누구를 먹는다고 했냐면 생산자를 먹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를 먹는 건 2차 소비자야. 그럼 보자. 1차 소비자가 양이 많아졌어. 그러면 양이 많아진 만큼 먹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 많아질 거야. 김과학이 하나여서 하루에 1kg씩 먹었어. 근데 갑자기 김과학이 2개가 됐어. 그러면 1kg 먹는 게 2명이니까 각각 1kg씩 몇 kg씩 먹어? 2kg씩 먹겠지. 그래서 1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면 1차 소비자가 먹는 생산자는 당연히 양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얘가 많이 먹으니까 얘는 줄어들겠지. 그래서 생산자가 감소된 거예요.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생산자는 감소하지만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는 자기들의 먹이가 어떻게 된 거야? 많아진 거야. 김과학이 그냥 한 명이 있었어. 그냥 치킨이 한 마리 있었어. 그래서 치킨을 한 마리 먹었어. 그런데 갑자기 치킨이 2마리가 됐네? 그러면 치킨 한 마리 먹고 또 먹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2차 소비자의 김과학은 먹이가 많아지니까 삶이 윤택해져. 새끼를 많이 낳아. 자손을 많이 낳게 되면서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되느냐? 증가하게 되는 거야. 먹을 게 많으니까 풍족해져서 인류의 인구가 산업혁명 이후로 딱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먹이가 많아지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감소가 되고 증가가 됐을 때 그럼 이 상태에 여기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많이 먹었는데 자기들이 너무 먹고 나니까 얘네가 감소를 해버렸네. 그러면 내가 먹을 게 줄어들면 굶어 죽는 소비자들이 생기겠지. 그래서 얘도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얘를 줄였지만 결국엔 자기가 먹을 먹이를 줄였기 때문에 여기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 많았어. 김과학이 1kg 있었고 김과학이 1kg 있는 게 아니고 김과학이 한 명 있었어. 김과학이 또 한 명, 김과학이 한 명 있었어. 김과학 한 명이 1kg를 먹었어. 오케이? 근데 갑자기 김과학이 2명이 됐어. 그래서 김과학이 또 1kg를 먹었어. 총 2kg를 먹었어. 그래서 매일매일 2kg씩 먹으니까 먹을 게 없어. 그지? 그럼 이 김과학이랑
여긴 과학은 서로 먹이 경쟁을 하겠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이긴 긴 과학은 살아남을 거고 여기 진 긴 과학은 굶어 죽겠죠. 그래서 똑같이 감소를 하는 거야. 그럼 위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다시 이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2차 소비자도 다시 먹을 게 줄어들었네? 그럼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애들이 생기는 거지. 감소. 그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줄어들었어. 얘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소비자 입장,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먹는 얘가 줄어든 거잖아. 그지? 내 경쟁의 적, 나를 먹는 애가 사라졌어. 그러면 나도 살만하니까 다시 늘어나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왼쪽의 생태계 평형 상태에서 어떤 요인인지는 모르겠는데 1차 소비자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어. 그래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감소하고 증가를 하면서 다시 뭐가 됐다. 생태계가 평형이 회복이 됐더라. 자연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요인이 이 생태계를 생태계 평형을 깨버리는 요인이 없다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의 섭리이고 규칙인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누구 때문에? 다 인간 때문이라고. 다 인간 때문에. 왜?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동물들을 막 뭐라 그래? 막 잡았고 여기다 막 여우 목도리 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는 생태계가 유지가 되더라, 다시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위에 있어요. 밑줄 한번 쳐봅시다. 자, 여기 세 줄 다 밑줄 치면 돼요. 그림 4-11과 같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얘가 먹는 생산자는 감소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져요. 근데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하가 그 다음에 다시 2차 소비자 증가하니까 1차 소비자 나를 먹는 애가 많아지네 다시 감소하면서 다시 생산자는 증가하면서 또 2차 소비자는 감소하면서 생태계 평형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수업 때는 1차 소비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봤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끝나고 오면 2차 소비자가 증가했을 때, 생산자가 증가했을 때 이 경우도 쭉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알겠지? 요거 온라인 클래스 끝나고 꼭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생태계는 평형 상태에서 어떤 요인이 있어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자연적으로 이거를 되돌릴 수가 있더라. 그런데 요새는 잘 되돌릴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이겠지, 그지? 그래서 그 인간 때문에 대한 내용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도덕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250쪽과 그다음에 넘어가서 251쪽은 다 읽어보세요. 알겠지? 다 읽어보고 이래서 생태계가 변해가지고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야. 공장이 지어지면 공장 폐수가 나와서 수중 생태계가 막 파괴가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니까 어쨌든 시험에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50쪽과 251쪽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애들이 바뀌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왜 노력을 해야 돼? 왜 노력을 해야 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막 부시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기 유튜브에 보시면 그 리뷰엉이라고 있어요. 리뷰엉이. 오늘 한번 찾아봐. 리뷰엉이. 원래 이 사람이 영화 리뷰하는 사람인데 요새는 부엉이. 원래 이제 영화 리뷰를 하던 사람인데 요새는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학에 대한 얘기 중에서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쭉 풀어놓을 때가 요새 최근에 많아가지고 계속 잘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과학적인 논문들이나
과학자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 논문, 그 다음에 예측 이런 게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30년 내에 지금 대부분 살고 있는 터전이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의해서 대부분의 생물이 멸종될 것이다. 뭐 이런 뭐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인간이 생태계를 다 이렇게 해쳐버리고 그 다음에 지구가 망해가지고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는 그런 영화가 뭐야? 인터스텔라지, 그치? 인터스텔라. 그거 있잖아요. No, stay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런 게 좀 머지않은 미래인가 싶기도 하면서도 또 우리 때는 과연 그럴까? 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태어난 이상 행복하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나도 죽고 너네도 죽을 거예요. 그게 조금 가끔씩 생각하면 잘 때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무섭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 올 사람들이에요. 쓰고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손님이다. 우리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잠깐 쓰고 가는 거다. 빌려 쓰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만간 많은 과학 연구도 나와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선생님이 나 하나쯤이야 뭐 샴푸 써도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은 장난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갖가진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요새 그 중국에서 수입이 안 돼가지고 물론 이제 좀 됐다고는 하는데 수입이 안 돼가지고 뭐 대란 일어나는 게 요소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요소수는 경유차에만 이제 써요. 그래서 경유차 그것도 최근에 나온 경유차 2016년 이후인가 그때 나온 디젤 그러니까 경유차에다가 그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경유를 이렇게 막 찌게 되면은 NOx라고 해가지고 뭐 질산화합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걔네들이 대기로 가게 되면은 대기 오염을 시키니까 여기 요소가 이제 암모니아, 우리 앞에서 배웠지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걔를 넣게 되면은 N2 질소로 바뀌거나 혹은 H2O 물로 바뀌어서 공기 중에 나가게 되면은 대기 오염을 덜 시키니까 얘를 꼭 넣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네, 그지? 그리고 이 요소수는 뭘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냐면 석유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해요. 석탄석유. 그럼 석탄석유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화석 연료잖아. 언제든 나중에 되면 고갈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석탄석유 요소수 못 만드는 거는 그럼 지금 끌고 있는 경유차 디지털들은 요소수를 못 만드니까 계속 환경오염을 시킬 수 없지. 그래서 2050년인가 2050년이 아닌가 어쨌든 머지않은 미래에 저기 경기도 수도권 쪽에는 이 경유차는 진입을 못합니다. 그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쌤은 지금 이제 디젤차를 끌고 있는데 아마 내가 지금 저 끌고 있는 디젤차가 마지막 디젤차일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전기차를 끌게 되겠지.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발명품들이 전기차, 그다음에 뭐 수소차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에서 쭉 더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계 구성 요소 배웠고요 저번 시간에. 오늘은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어떤지 생태계 평형이라는 거는 상위 영향 관계로 갈수록 위로 줄어드는 에너지량과 개체수가 생물량이 줄어드는 이 피라미드 형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이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자연의 섭리인데 지금 인간의 그런 환경오염 때문에 환경오염 좀 얘기한 거예요. 그 환경오염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거를 환경오염을 시켰는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걸 왜 배워? 환경오염 시키면 안 되는데 환경오염을 어떻게 시켰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겠지. 자, 그래서 갑자기 영상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은 저기 DSLR이 촬영이 30분까지라 끊겼어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인간이 어떻게 생태계를 파괴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필기노트 같은 경우에는 반장들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냥
적으세요. 그냥 교과서에 적고 이제 필기해 주는 거 적고 여러분들 온라인 테스트 끝나고 오면 쌤이 A 문제 적어가지고 다 복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이번 주에 강의가 더 몇 개 올라갈 거예요. 이런 거 다 듣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실시간 안 하니까 좀 강의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좀 짧을 것 같은데 저번 시간보다 계속 이렇게 짧아질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